안녕하세요. 솔라블럼 3주차 기본간호학2 스터디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번 범위는 챕터 26의 피부통합성과 상처 간호입니다. 저는 파트 2인 상처 부분을 맡았습니다. 먼저 상처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방된 상처, 폐쇄된 상처, 그리고 표재성 상처, 심부 상처, 그리고 깨끗하냐, 오염됐냐, 감염됐냐, 그리고 이 상처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타박상, 절개상, 철갑상, 열상, 자상, 간접상. 이 영어 다 중요하다고 했으니 암기하도록 합시다. 상처 치유의 유형을 보면 1차 유압의 경우 조직 상실이 최소이거나 상처 주변이 깨끗하면은 1차 유압으로도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만약 피부가 전층이 손실되고 반은이 남았을 경우에는 2차 유압을 통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또 피부 전층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이나 그 아래 끝까지 깊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개방시켜 놓으면은 감염도 될 수 있겠죠. 이 3차 유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 치유의 단계를 보면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또는 재형성기로 나뉘는데, 그 전에 이 단계를 보기 전에 세포별로 조직 재생 능력이 달라요. 세포 종류는 불안정세포, 안정세포, 영구세포로 나뉘는데, 불안정세포는 위장관 점막이나 요로관, 생식관에 있는 세포들인데, 이 불안정세포는 계속 분화가 되고 빨리 재생이 돼서 이 세포들이 다치면은 걱정이 없는데, 만약 영구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이 영구세포는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그리고 심장에 있는 세포들인데, 이 영구세포들은 세포 주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안정세포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기관들에 있는 세포인데, 이거는 기관이 손상받았을 때만 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단계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염증기인데 손상 후 즉시 일어나는 걸 염증기라고 하고, 3, 4일 정도는 염증기가 일어나요. 이 염증기에는 지혈 과정과 염증 과정이 일어나는데, 먼저 우리가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면 손에 칼을 베이면 먼저 피가 딱 나잖아요. 상처가 막 벌어지고 피부가 벌어지고, 그럼 우선 거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 피가 나가지 않도록 과다출혈 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그 상처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 응고작용을 통해서 지혈을 해요. 그게 1차 상처 봉합이 되고, 또 이제 염증 과정은 뭐냐면, 일단 거기가 수축이 됐으니 그 주변 혈관들에 일단 거기 피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거기에 또 영양 공급이나 피 공급을 해줄 주변 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거기에 영양분이나 백혈구 또 혈액 같은 거를 보내주기 위해서 혈관이 막 확장이 돼서 애들을 막 불러오겠죠. 식균작용을 시키고 거식세포 포식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증식기가 가는데, 증식기가 되면 아까 이제 백혈구나 그런 것들로 염증 과정도 다 했으니 새 조직을 생성하고 상피혈을 만들고 다시 상피를 만들고 또 수축작용을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는 교원질 합성 과정, 새로운 혈관 생성 과정, 그리고 상피세포화 과정, 마지막에는 성숙기 또는 재형성기, 완전히 그 전과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상처 치유의 합병증을 보면 출혈이 외부에서 나타나는 출혈이고 내부에서 나타나는 출혈이 있는데, 내부 출혈의 증상은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나거나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 그리고 열개와 적출. 이 열개와 적출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열개는 봉합된 상처 부위가 벌어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 갑작스런 복압 상승, 영양 불량, 절개 부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를 들어 그 절개 부위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꼬맸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막 압박을 주고 마찰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적출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 팔 수술을 했는데, 팔을 좀 그렇고 복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 내장, 소장이나 대장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열계 적출이 발생하면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가스로 습연 드레싱을 실시해야 돼요. 건조 드레싱 아닙니다. 상처를 지지해주고, 누공은 비정상적인 통로예요. 통로, 구멍 생긴 거. 상처 치유 영향 요인은 성장 발달에 따라서 상처 치유가 달라지기도 하죠. 아동이나 특히 노인들은 상처 치유가 지연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인이나 청소년기에는 상처 치유가 빨리빨리 되고요. 혈액순환과 상소 공급, 비만일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 빈혈인 경우,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면역 억제제를 만약 수술 후에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은 사람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지연되겠지요. 그리고 상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처 치유의 원리. 상처 치유는 원인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해주고 저신적인 지지를 해주고 생리적 상처 환경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처 환경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2단계 마무리합니다. 파트 2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